안녕하십니까. 7월 처음 맞는 토요일입니다. 아유, 이젠 여름이네요. 예, 7월 3일 토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수출 어제 그저께 발표됐죠. 이거 미리 띄워놓은 거라서 보여드리면 우리나라 수출이 이렇게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월별로 사상 최고. 올해 수출 전망이 사상 최고를 전망하고 있다네요. 오늘 아침에 나온 또 뉴스 하나가 있는데 어, 우리나라가 이제 그 UNCTAD라고 하는 유엔 무역개발 회의라고 하는 데서 어, 한국의 지위가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이 됐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 그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만들어진 이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렇게 바뀐 케이스는 처음이라 그래요, 한국이. 뭐 모든 위상이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대열로 들어간 갔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어, 자, 밤새 해외 증시 보니까요. 미국 증시 와, 참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러니까 음, 다우지수도 종가상으로는 신고가를 냈습니다. 종가상으로는 신고가. 뭐 나스닥 마찬가지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S&P 500은 7거래일 연속 신고가 랠리입니다. 와, 대단합니다. 음, 지난 밤새 이제 중요 그 경제 지표 발표가 있었죠.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고용이 그 신규 고용이 예상을 이제 상회하는 좋은 고용 지표가 나왔어요. 고용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면 이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 우려 그로 인해서 이제 긴축 우려를 높인다 뭐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시장이 가려면 호재도 악재로 변화하고요. 악재도 호재로 둔갑하거든요. 지금 미국 증시, 세계 증시는 골디락스 증시 저 환경이라고 그러죠. 골디락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아주 좋은 환경. 지금 미국 증시 완만한 상승세 보이다가 지금 S&P는 최근 7일 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7거래일 연속 신고가 이것도 기록이네요. 고용은 좋게 나왔고 그러나 또 실업률은 조금 떨어졌어요. 지난달 5.8%에서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랐죠. 5.9%로 소폭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았기 때문에 좀 과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아졌다라는 거는 고용자 수는 늘었다는 것이 신규 고용이 늘었다. 이제 경제 활동이 많이 활성화됐다라는 것이고 실업률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경제 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났다라는 거죠. 고용 그 지원금이 이제 끊기고 나니까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용지표 좋게 나왔는데 뭐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었냐? 아니요, 없었습니다. 왜냐? 이런 그 이제 뭐 연준이 천천히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쪽에 시그널을 계속 보냈기 때문이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지난 밤새 이제 미국채 금리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긴축 속도 빨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안도감이죠. 예,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러나 이제 그 인플레이션 우려가 뭐 좀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은 이제 고점에 대한 저항 또 차익 실현 매물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좀 또 부담을 줄 그런 이제 부분이겠고 신고가라는 거는 언제든지 꼭지가 될 수 있는 자리죠.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겠는데 일단은 다음 주에 상당히 이제 또 뭐 변수들이 좀 있겠습니다. 월요일 날은 독립기념일로 해서 미국 증시가 쉬지만 7일 날
그러니까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날 밤에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거든요. 여기에서 과연 지난번 이제 FOMC에서 테이퍼링을 논의를 시작하기로 논의됐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됐을지 공개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또 조금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다음 주에는 우리 이 국내에서는 이제 8일 날이 옵션 만기일이죠. 옵션 만기일 전략도 한번 우리가 잘 세워야 되겠고, 9일 날은 중국의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발표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다음 주에 우리 증시에 이제 변수로 될 만한 것은 미국의 이제 FOMC 회의록이 7일 밤에 이제 발표가 되고요. 7일 날 예정돼 있는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여기 이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2분기 잠정 실적이. 마이크론이 어제 그저께 실적을 발표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근데 그 7월 1일 날 장 마감 후에 발표하고 7월 그 다음 날 주가가 5.7%나 폭락을 했어요. 급락을 했습니다. 이 종목의 최근 추세로 보면 4월 달에 고점을 찍은 후에 계속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죠. 지난 밤새도 회복을 별로 못했습니다. 0.2% 반등에 불과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이어서 세계에서 이제 거의 뭐 3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거든요. 이 3개 업체가 95% 이상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1위, 하이닉스가 2위, 그리고 마이크론이 3위인데, 마이크론이 실적을 좋게 내놨어요. 매출이 36%가 급증을 했고, 영업이익도 103%가 아마 폭증을 했다. 그런데 주가는 왜 폭락을 했을까? 이것이 이제 다음 주에 7일 날로 예정된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 어떤 연관을 가질까?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요. 일단 지금 월가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고점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점 논란, 반도체 고점 논란. 그래서 이제 피크다 이거죠. 주가는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고, 이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월가에서 마이크론의 이제 주가 전망을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 조정이 됐다라는 것도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겠습니다. 마이크론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 먼저 실적을 발표함으로 해서 이들 주가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다,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기업 실적 전망 같은 것들 상향 조정되고 뭐 다 좋습니다만은 주가가 이렇게 좀 안 좋게 나왔는데, 삼성전자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그 주가가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말 급등을 했죠. 삼성전자가 급등 이후 그 연촉 고점을 이후 계속 우하향에 정말 지루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들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막 급등을 하니까 작년 말에 11월 달부터 두 달 동안 막 거의 뭐 5만 5천 원이라든가 9만 원대까지 갔으니까 거의 더블 가까이 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우리 동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샀는데 올해 삼성전자를, 이 올해 삼성전자만 그 동학개미들이 20조 원 이상을 샀어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형편없어요. 그래서 뭐 동학개미들은,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손해를 보고 있죠.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삼성전자가 못 오르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이제, 물론 방금 전에 이제 마이크론을 통해서도 비교를 해봤습니다만, 이미 좀 많이 올랐다는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건 주식시장에서 주가는 많이 오르면 못 가는 겁니다. 이젠 빠지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다라는 기준은 뭘까요? 실적이 뒷받침이 돼주느냐거든요. 실적 대비 많이 올랐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선반영됐다. 실적이 좋아질 것이 미리 선반영되면서 작년 말에 올
초까지 거의 더블 가까이 급등을 했던 거고요. 그 이후 추가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8만전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장 PER을 적용을 했을 때 시장포가 지금 요즘 많이 높아져서 13배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포가 얼마 정도 돼요? 시장보다는 좀 더 높게 받고 있겠죠, 그죠? 조금 더 성장 주로 좀 받는다고 볼 때, 자 보면은 올 1분기까지 그 영업이익률을 한번 봐보세요.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15%인데 올 1분기에는 4%로 떨어졌어요. 그죠? 예. 순이익률도 11%에서 10%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이익이 조금 떨어지고 있구나 볼 수가 있겠고요. PER입니다. PER. PER이 지금 이미 20배 수준입니다. 20배 수준. 네. 시장 평균 PER보다 확실히 높아졌죠. 근데 올해 연말 예상은 한 15배 정도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15배 정도. 그렇다라는 것은 앞으로 성장이 실적이 좀 떨어지겠구나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순이익이 말입니다. 올해 말 예상이 36조입니다. 36조. 근데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 어떻습니까? 500조가 넘잖아요. 그죠? 500조가 넘어요. 우선주까지 하면 600조입니다. 600조. 그래서 주가가 더 성장을 이제 더 오를 만큼 삼성전자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게 첫째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 하반기 이후에도 성장이 크게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별로 없단 말이죠. 물론 기관들은 리포트 좋다,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갈 것이다, 호조세, 실적 호조세. 그런데 그냥 좋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주가는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냥 좋은 것 이상의 서프라이즈를 동반해 줘야 된다.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뒷받침 안 되다 보니까 주가가 흐물흐물 스물스물 내려오고요. 주가 고점에서 기관과 외국인, 이 파란색과 빨간색 선 봐보십시오. 요거 이게 어떻습니까? 점점 팔아끼고 있죠. 바닥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죠. 기관과 외국인이 엄청 팔고 개인이 홀로 20조 이상을 샀습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못 가고 있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으로 보면은 그래프로 확실히 보이겠네요. 보세요. 이게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입니다. 초록색이 기관이고요. 이게 빨간색이 외국인입니다. 이 올해 초를 기준으로 보면 계속해서 매도 우위, 계속해서 매도. 외국인 삼성전자 지분율이 55.6% 연초에 지금 53.6%로 지분을 2% 이상 팔아먹었습니다. 삼성전자 지분 2%면 얼마예요? 500조만 잡더라도 520, 10조입니다. 10조. 이만큼 팔았고요. 기관도 또 계속 팔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이 홀로 받아먹었고 주가가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케이스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우리 증시의 시가총액 1위, 2위 아닙니까? 하이닉스도 100조란 말이에요. 이 두 종목이 못 가면 국내 코스피 지수 상승은 그만큼 쉽지 않다. 상승을 이제 짓누르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 시장 삼성전자에 대한 FM 가이드의 2분기 실적 전망이 이거 지금 7일날 실적 발표합니다. 7일날 7일날 실적 발표. 예, 2분기 실적 발표가 7일날 있어요. 근데 지금 FM 가이드 예상치로 보면은 어느 정도로 예상이 나오고 있냐면 매출이 15.6% 증가,
매출 15.6% 증가. 딱 써놓을게요. 조금 더 눈에 들어오시게. 실적 발표하는데 글씨가 너무 적다. 조금 키울게요. 실적 발표하는데 매출이 15.6%. 이건 평균입니다. 평균치. 예, F1 가이드 전망이니까요. 영업이익이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냐면 33.6% 증가 예상. 그런데 아까 우리가 마이크론 봤잖아요. 마이크론.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매출은 얼마 증가했어요? 기억 안 나시죠? 기억 안 나시죠? 36%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요? 103%요. 주가는 실적 발표 후 주가는 얼마 됐어요? 마이너스 5.7% 급락. 과연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어떨까?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이후 향후 전망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본실적 발표할 때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모르는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으로 놓고 보면 마이크론은 삼성전자보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힘을 못 받고 있다. 주가 보면 이래요. 마이크론. 야, 급락을 한 이후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 밤새 미국 뉴욕 증시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못 썼어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주가 빌빌거리죠. 삼성전자에 대한 해외 DR은 어떨까요? 해외 DR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못 써요. 네, 0.1% 상승이지만 힘을 못 씁니다. 지난 밤새 MSCI 한국 지수는요 0.4% 상승 마감했습니다. 0.4% 상승. 예, 0.4% 상승. 우리 어제 어제 우리 증시가 보합으로 끝났잖아요. 미국 증시 오른 것에 비해서 미국 증시 상승폭에 비해서 MSCI 지수는 뭐 크게 오르지는 않았고요. 0.4% 정도 상승했다. 그렇게 보면 월요일 날 우리 증시 한 10포인트 정도 현재 상태로 볼 때 10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선물 지수를 보면 10포인트 정도 한 1포인트 남짓 지수 한 전일 종가가 435.70이거든요. 한 437 정도에서 출발할 것 같아요. 437. 네. 그 이후 이제 움직임 봐야 되겠죠. 그런데 세계 증시에서 중국 증시가 지금 상당히 크게 충격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어제 중국 증시가 거의 2% 빠졌죠. 홍콩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2% 가까이. 그래서 중국 증시 영향을 최근에는 잘 안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장이 그러나 전혀 안 받는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7일날 실적 발표가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메모리 반도체 고점 논란을 해소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마이크론의 뒤를 쫓아갈지, 마이크론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의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은 다음 주에도 하반기 증시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있겠죠. 그러나 이제 미국이 뭐 좀 완화된 상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우려의 벽을 타고 쭉 상승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수출 호조세가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선진국 클럽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사상 최대 수출이 예상이 되고요. 그러나 이제 변이 바이러스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네, 변이 바이러스 문제.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 확산, 우리나라 지금 8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재봉쇄로 들어갈 경우 시장에 좀 충격도 줄 수 있겠다. 이런 정도 지금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인데 한국 증시 삼성전자가 이렇게 못 가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 증시 마냥 그 낙관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물론 이제 고점 논란이 하나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의 수급 부분에 있어서도 요즘 왜 외국인이 이렇게 팔까? 뭐 생각되잖아요. 삼성전자 계속 팔아먹고, 그죠? MSCI 신흥지수, 우리나라는 그 MSCI 지수 안에서는, 시장 안에서는 신흥국 지수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 비중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한국 비중이 축소가 됐죠. 계속 축소가 되고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국민연금, 연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계속 줄여나간다고 그러죠. 뭐 이런 것들은 수급 악재 요인으로 악화돼 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시장은 이제 고점 부담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고, 이 금리는 지금 어저께 홍남기 저 부총리하고 이주열 하는 총재가 2년 뭐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만났다고 그러죠. 이제 뭐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서로 나눴을 텐데 여기서도 이제 뭐 이낙연 총리는 뭐 금리가 한두 번 오른다고 해서 뭐 긴축은 아니다, 뭐 이런 정도로 지금 깔고 있지 않습니까? 집값 고점 논란에도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잡기 위해서라도 아마 금리를 올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금리를 오르면 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또 악재 요인이 될 것이고요. 그러나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려의 벽을 타고 계속 오를 것이고 시장은 꾸준히 상승 우상향할 겁니다만은, 그러나 계속 가는 것보다는 쉬었다 가는 것도 멀리 가는 방법이거든요. 한 번쯤 충격이 오고 나야지 다시 힘이 축적이 돼서 또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하반기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한 차례 조정이 올 것이다라는 전망하고 있는 것 염두에 두시고, 저는요 이번 썸머랠리가 지금 본격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썸머랠리는 이제 여름 시작이니까, 지금은 여름 시작 부분에서는 썸머랠리가 지금 미국도 우리나라도 신고가 랠리 가고 있으니까 썸머랠리 탔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2분기 실적이 기대치가 많이 올라가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시장이 기대만큼 강하게 가주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하여튼 뭐 하반기 조정에 한번 대비를 해야 되겠고, 여러분 하반기 조정에 대비한 또 전략도 여러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선물지수 일봉입니다. 조금 선명하게 볼 수 있게 이 차트로 보시자면 지루한 박스권 흐름이에요. 아직은 여기에서 이제 뚫고 신 랠리가 펼쳐질 것이냐 아니면 조정으로 한번 흘러갈 것이냐인데, 조정이 나오기는 나올 겁니다. 이건 100% 나와요. 제 경험으로 볼 때 안 나올 수 없는 장입니다. 나옵니다. 올해 안에 말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좀 너무 빨리 준비한다 싶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준비된 자에게 기회는 오거든요. 그죠? 그 하반기 시작됐습니다.
조정에 대비한 대응 잘 준비해 놓고 있다 보면 대박의 기회가 한번 올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상승할 때 ELW 콜로 수익 내는 것보다 조정받을 때 풋으로 수익 내는 것이 몇 배 더 강합니다. 수익을 훨씬 더 많이 낼 수 있거든요. 자, 시장 뭐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됐다라고는 하지만 유가요. 유가 국가 한번 볼까요? 보십시오. 고점 엄청 올랐습니다. 올해만 해도 말입니다. 올해만 해도 올해 들어서 유가가 몇 프로가 올랐을까요? 올해만 들어서 55%가 급등을 했습니다. 유가가 올해만. 그런데 앞으로도 더 오를 거래요. 앞으로도 더 오를 거래요. 오펙 플러스, 그러니까 오펙 강요 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이틀째 수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5일날 또 회의하기로 했는데 원래는 내년 말까지 감산을 내년 4월까지 감산을 이어가기로 했었는데 이게 이제 요번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내년 말까지 감산을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다 합니다. 그럴 경우 유가는 더 오르겠죠. 지금 유가 80달러, 100달러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 80달러, 중장기 100달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유가는 모든 물가의 그 어떤 근간 이 기초를 이룹니다. 기름이 안 들어가는 공산품이 어디 있습니까?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물가 상승에 대한 이 시그널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우려가 커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미국 연준이 일시적인 것이다라고 계속 눌러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러나 현물 시장에서 물가가 오르는 것은 그건 어떻게 막을 거예요? 보면 지난 밤새 발표된 유로존의 생산자 물가가 전월 대비 1.3% 상승,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9.6% 급등을 했습니다. 물가가요.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 물가가 따라 오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공장에서 가격이 오르는데 가게에서 파는 거 오르는 거 당연하죠. 이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준비해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계속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하나 달러화입니다. 달러화가 요즘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이제 급등했다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상승 추세예요. 지난 밤새 조금 빠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암을 찾은 모습 같지만 그러나 상승세는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달러가 이렇게 강세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 안전자산이죠. 모든 화폐에 비해서 달러는 그래도 그나마 안전화폐입니다. 얘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다라는 것이고 또 그보다도 먼저 달러가 강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겠죠. 왜요? 금리 인상의 긴축, 그러니까 추가적인 이제 달러화, 그동안은 달러를 막 퍼부었지 않습니까?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것으로 코로나 회복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뿌려냈는데 이제는 그걸 거두기 시작한 때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두기 시작하는 게 뭡니까?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한다는 거 아닙니까? 돈 푸는 걸 줄여나가기, 깎아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긴축으로 들어갈 겁니다. 내년에는. 그런 것들이 미리 선반영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달러 강세, 이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연준이 아니야 하는 것만 믿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네. 고용지표도 계속해서 호주세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달러 강세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시장 다음 주 대응해 보시도록 하고요. 우리나라 이제 다음 주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 같은 것들, 그리고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것들도 이제 다음 주 여전히 박스권 흐름이기 때문에 좀 일단은 코스피도 3,300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계속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월요일 날도 뭐 소폭 상승 출발은 하겠지만
그러나 저항은 또 분명히 작용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월요일 날 밤 뉴욕 증시가 휴장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움직이겠는데 그 움직임 속에서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중국 증시를 이제 뭐 그 9월 안에 호랑이 없으면 여우가 대장 아니겠습니까? 예, 중국 증시가 이렇게 상당히 낙폭이 커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 중요 지지선입니다. 중국 증시 월요일 날 반등하면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겠고요. 네,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시장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네,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 다음 주 공략 종목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음, 요즘 참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정치 테마주 관심들 안 가지신 분들은 없겠죠. 예, 근데 정치 테마주 너무 즐겨하지 마십시오. 예, 지나놓고 나면은 다 허상 쫓는 건데 물론 서로들 다 알아요. 다 알면서 하는 거예요. 예, 어차피 돈 놓고 돈 먹기다 생각을 하고 하는 건데 요즘 그 윤석열 테마주들이 그냥 곤두박질 치고 있죠. 윤석열 테마주죠. 뭐 대표적인 디지털 조선 같은 것들, 뭐 다 윤석열 테마주들은 다 이렇게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어제 이제 저 디지털 조선은 반등 좀 했는데 뭐 그 애니능률이라든가 뭐 웅진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뭐 다들 상당히 안 좋은 모습입니다. 그죠?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악재가 계속 쏟아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뭐 7가지 건으로 지금 수사를 받거나 재판 중에 있다 그래요. 상당히 리스크가 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대선 출마 선언, 정치 선언한 이후 주가 그냥 계속 쏟아지고 있네요. 대신 이제 어제 그 뭡니까 그 장모 윤석열 그 전 검찰총장 장모가 이제 법정 구속됐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플랜 B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대권 선언하고 또 바로 이어서 그 부인이 김건희 씨가 이게 저 뭡니까 줄리 논란 이게 이제 뭐 뉴스버스라고 하는 데는가요? 거기에다가 얘기하고 나서 바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최재형 관련주들이 크게 뜨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픈베이스 같은 것들이 이제 최재형 관련주로 뭐 아주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제 플랜 B가 지금 시장에서 얘기되고 있어요. 이루온 같은 거, 이루온 같은 거. 세상이 참 냉정하죠. 냉정합니다. 주식시장이 제일 냉정해요. 금방 금방 놀아서 버립니다. 예. 서황 같은 거. 이게 이제 최재형 관련주입니다. 최재형 관련주. 뭐 PPI라든가 한일단조, 뭐 한세 MK 이런 종목들이 다 이 철 만났습니다. 때 만났어요. 근데 최재형 관련주 플랜 B 좋아요. 근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나 정치 안 해 그래 버리면 어찌 될까요? 또 폭락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냥 재미 삼아서만 보십시오. 판세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정도 보시지 이거에다가 매달리지는 마시고요. 저 같으면 안 하기 뭐 하다 주식 투자하면서 이거 안 보고 뭐 하겠냐 싶다면 그냥 투자 금액의 5% 정도만 부담 없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손해 안 납니다. 네. 그 정도 이제 말씀드리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음 주에도 공략을 한번 해보십사 하고 제시해드리는 종목
말씀을 드리죠. 이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만은 대한해운입니다. 대한해운. 해운주 강세 얘는 못 올랐다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그 후로도 지금 못 오르고 옆으로 행보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가자 보고 길게 보고 가자 그랬잖아요. 그죠? 길게 보고 길게 보면 부담 없는 자리다. 지금 부담 없는 자리다. 보세요. 예. 신고가 뚫어도 충분한 종목이다. 예를 들면 대장주가 HMM 아닙니까? 그죠? 예? HMM. 얘 얼마 올랐습니까? 최근에 이제 좀 쉬고 있습니다만 얘도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조정을 한 달 반 정도 겪고 60일선 지지받으면서 우상향을 다시 또 그리기 시작해요. HMM 같은 경우는 만원짜리가 말입니다. 만원짜리가 5만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5배 올랐어요. 근데 대한해운은 이 같은 기간 동안 3천원짜리가 그냥 3천원입니다. 3,500원이에요. 못 올랐다. 네, 대한해운. 근데 대한민국 수출 지금 어때요? 사상 최대다. 예, 사상 최대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경제 활동이 회복이 되면서 이 물동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대한해운 사놓으면 손해 안 본다고 봅니다, 저는. 예, 손해 안 본다고 봐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금 안 좋아질 수가 없는 환경 아니겠습니까? 해운음질이 급등하고 있는데 보세요. 영업이익이 18%대로 급증하잖아요. 12%, 16%, 18%. 예? 이 뭐 순이익을 보십시오. 작년에 88억 했고 올해 1분기면 495억입니다. 예? 495억이에요. 안 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주가는 이러고 있어요. 그냥 안 움직였어요. 대한해운 첫 번째 종목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게임주들 제가 이제 제시를 했었잖아요. 게임주, 그죠? 게임주. 카카오 게임 제가 지난번 6월 19일 토요일 날 토요 공개 라이브에서 제시했던 종목입니다. 카카오 게임주. 카카오 그룹주들 죄다 오르는데, 에? 죄다 오르는데 카카오 게임즈, 네, 안 오른다, 안 오른다. 그랬더니 어저께 나 오를 건데 하고 슈팅 나왔습니다. 나 오를 건데 하고 슈팅 나왔어요. 카카오 게임즈. 그렇죠? 시총이 이제 어제 올라나서, 어제 올라나서 시가총액이 이제 5조대가 됐습니다. 제가 6월 19일 날 4조, 시가총액 4조 원대 코스닥 대형주라 그랬는데 그 후 이렇게 이제 또 5조 원대로 1조 원이 늘어버렸습니다. 네. 실적 성장세 매우 좋고요. 예. 그 작년에 IPO 바람을 일으켰던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죠? IPO 바람을 일으켰던 종목이에요. 고점이 85,000원, 9만원 코앞에다 두고 밀렸죠. 89,100원까지 올랐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거예요. 예, 제가 찾아가는 거죠. 여름철 썸머랠리가 이제 특수 맞으면서 썸머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 여름방학 특수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주도 그죠? 지금 거기에다가 신작이 발표되면서 흥행을 이루고 있고 또 그 중국이 한국 그 게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중국 시장 개방을 안 했었는데 이번 주에 중국이 우리 한국 그 게임 업체 펄어비스에 대해서 판호를 개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펄어비스가 추세 상승한 거 보세요. 급등 이후 계속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다. 이건 이제 중국이 한국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네, 그 노력으로 보시면 돼요. 드디어 터졌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지금 또 하나의 종목을 제시한다면 넷마블을 뭐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현재 보유 종목이니까 같은 게임주입니다. 못 갔어요. 출렁출렁만 했지. 가자. 얘는 왜 못 가니? 예, 가자. 넷마블이에요. 넷마블도 대한민국 대표 게임주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표 게임주. 그래서 이 두 종목을 제시를 할게요. 실적 좋아요. 예, 넷마블도 실적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봉으로 보시면 와, 이거 뭐 이렇게 사니? 예, 1년 가까이 자고 있잖아요. 한번 튀어도 되겠는데? 20만 원 가면 안 될까? 기어볼 수 있는 종목 넷마블. 그래서 제가 우리 저 공개 추천 종목으로 제시를 했죠. 그죠? 예. 넷마블.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넷마블, 카카오 게임즈 관심 가져보시자. 다음 주 가는 종목 가니까요. 네. 그다음에 이 제가 그 엔터주를 최근에 좀 강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뭐 하이브 말씀을 드렸고, 그죠? 이 BTS가 이제 뭐 지금 5주 연속 뭐 신기록을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빌보드 차트 1위. 근데 하이브 잘 가고 있잖아요. 지금 잔뜩 써놨네. 시진핑 방한 기대, 한한령 개선, BTS 신곡 발표, 라이브 고존. 이건 옛날 얘기입니다. 예. 이번에 발표된 거 또 버터 대박 내고 있지 않습니까? 주가 바닥 다지고 수급 개선 중. 한일 관계 개선 수혜주. 이 한일 관계도 계속 기대되고 뭐 저 중국도 이러고 뭐. 근데 요즘은 중국이 게임 판호까지 오픈해주고 한국 더 꼬시려고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거기다 BTS 신곡 기가 막히죠. 우리 하이브 들어가서 수익 내고 나왔잖아요. 근데 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국내 이제 이 업종 섹터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제 선진국 되다 보니까 바이오 있죠, 뭐 반도체 있죠, 또 뭐 이런 K-팝이라든가 이런 엔터 쪽도 있죠, 뭐 전기차, 배터리 있죠. 잘 분배가 돼 있어요.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잘 나가고 있는 분야 한국 요즘 이 엔터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지난 6월 19일 날 제가 또 그 추천드렸던 종목이 YG 플러스였죠. 그죠? YG 플러스였는데 안 갔어요. 예, 안 갔어요. 행보했습니다. 아, 지루하다. 힘을 얼마나 모으려고 이러니 너. 이거 한번 튀면 그냥 갈 거라고 그랬죠. 이때 제가 추천드렸고요. 한번 갈 거라고 그랬는데 YG 플러스. 이 하이브하고 그 협업을 강화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이제 뭐 1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됐고요. 화장품 사업 접어버렸고요. 실적 호조세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고, 또 수급도 기관 막 사들어오는 거 보십시오. 이 파란색, 그죠? 예, 쫙. 모든 측면에서 지금 사서 부담 없는 자리에 있는 종목 YG 플러스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그 엔터주들이 엄청 잘 가고 있는데 보면 그게 그냥 그 이유 없이 잘 가는 건 아니겠죠, 그죠? YG 엔터 한번 보겠습니다. YG 엔터. 예, 양현석이 문제 뭐 버닝썬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잘 나가던 기업이 이제 좀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이제 무너졌는데 지금 최근에 5월 이후 주가 우상향 잘 그리습니다. 제가 위 라인 하나 그려놓은 게 이게 딱 저항대거든. 요걸 돌파 못하고 딱 수도를 했는데 보면 그죠? 예, 요거 돌파하면 신고가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YG 엔터 이렇죠? 또 JYP요. JYP. 예. JYP 엔터도 잘 나가잖아요. 그죠? JYP는 뭐 YG보다 훨씬 잘 나가죠. 전고점을 이미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들 종목들 한번 보면 YG는 그동안 주춤해버리면서 1조가 안 돼요. 시가총액이. 그래도 9,500억 정도 됩니다. 이 JYP는 박진영이 1조 4천억 됩니다. 시가총액이 1조 4,200억.
JYP 박진영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2.3%인가를 팔았대요. 처음으로. 그 2.3% 판 게 350억이라 합니다. 예, 뭐 집 살라고 그러나? 어쨌든 그래요. 이 기업들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하이브는 어떨까요? 하이브는 시가총액이 어떨까? 하이브는 11조가 넘죠. 11조 7천 8천억입니다. 예, 최고 대장. 근데 여기에 우리가 SM을 눈여겨봅시다. SM. 예, SM이 요즘 엄청 잘 나가죠. 그죠? 그래갖고 SM도 지금 시가총액이 요즘 최근에 막 주가가 급등하면서 JYP하고 같아졌어요. 예, 2등 자리를 놓고 싸우고 있어요. 1조 4,200억. 예,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이전에 제가 YG 플러스 추천할 때 당시에 그때는 JYP가 한 2천억 정도 많았거든요. 예. 최근 들어서 제일 잘 나가고 있는 종목이 SM이다. SM. 많이 갔는데 5월달 이후 막 오르고 있어요. 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요즘 이렇게 이제 엔터 기업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는 올 상반기에만 K-팝 시장이 34.25% 급성장을 했어요. 이게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SM이 이렇게 오르는 데에는 이수만 회장이 이제 이수만 회장도 나이가 꽤 됐잖아요. 은퇴할 때가 됐거든. 그러다 보니 이 양반이 보유지분 18.73%를 가지고 있는데 18.73%면 얼마입니까? 한 3천억 정도 되겠네요. 그죠? 예, 3천억 정도. 경영권까지 포함하면 더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매각. 미리 안 사람들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얘기가 나온 건 최근이었고요. 매각을 하는 네이버하고 카카오인데 카카오가 유력합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이젠 그 컨텐츠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죠? 컨텐츠 싸움. 이 엔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뭡니까 카카오도 보면은 멜론인가요? 가지고 있고 뭐 그런데 일단 이제 이 기획사까지도 확보를 하려고 드는 것 같습니다. 얼마에 매각이 되느냐, 이게 또 이제 상당히 눈여겨봐질 대목이고 이수만 회장이 이끄는 것보다 카카오가 이끄는 것이 카카오 그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죠? 예, 플랫폼이 있는데 그래서 오르고 있다. SM 많이 올랐는데 이거 지금 어쩌라고? 거의 더블 갔는데 아직 제가 보기엔 재료가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가는 말은 계속 타고 가자. 신고가 뚫는 건 일도 아니죠. 카카오가 인수한다면 당연히 신고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음 주 관심 종목으로 제시해 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관심 종목 수출 엄청 늘고 있는데 아직도 못 간 종목 대한해운. 그 다음에 게임주들 이제 본격적으로 간다. 카카오 게임즈 슈팅 나왔다. 예. 새로운 신작들 요즘 잘 나간다. 그죠? 중국 판호 열렸다. 여름 특수 썸머 랠리 시작됐다. 랜마블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엔터 올 상반기 K-팝 시장이 30억 가까이 급성장하고 있다. 엔터주들 그래서 잘 나간다. 지난번 제가 추천드렸던 하이브와 협업으로 성장 지금 실적 1분기 흑자 전환하고 성장세 기대되는 YG 플러스. 예. YG 엔터 대신 들어가는 거죠. 그죠? 예. YG 플러스. 그리고 이수만 회장이 대주주가 지분 매각 카카오로 매각이 진행이 되고 있다 하더라. SM. 이렇게 5종목 제시해 봅니다. 자, 다음 주 옵션 만기 주간입니다. 대응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
그리고 또 미국의 FOMC 회의록 의사록 발표, 또 월요일 날 오펙 플러스 그 회의, 거기에서 이제 유가 관련 재료가 터진다. 뭐 이런 것들 잘 눈여겨 보시면서, 시장은 이제 우려의 벽을 타고 상승하고는 있지만 하반기에 분명하게 조정이 올 수밖에 없다. 그 조정에 대비하는 여러분들의 대응, 준비된 대응이 필요하겠다. 크게 한번 먹을 수 있는 기회 온다. 예, 그 기회 같이 잡아보실 분들은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네요. 그래도 즐겁고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물러갑니다.